네, 다음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네. 주택시장 양대 지표 이례적 다른 신호. 한쪽 통계만으론 정책 펼치는 건 위험. KB국민은행 서울 집값 0.53% 상승에 감정원 상승폭 0.02%로 둔화 분석. 방향성 자체 달라 시장 혼란 가중. 높아진 변동성 고려 종합 판단해야. 이 기사를 이제 보셨는데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에서 매주 또 매월 또 연간으로 해서 계속 어떤 통계를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감정원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통계가 올라오고 이 기자님들한테는 먼저 보내주고 일반인들한테는 금요일날 공개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KB국민은행은 금요일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사님들이 이것도 받아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것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은 국가기관이죠. KB는 민간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클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고 기사님이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뭐 좋은 기사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좀 이 기사에 나온 것만 읽어볼게요. 한국감정원은 이 주간으로는 9,400가구, 월간으로는 17,000가구고요. KB는 3만 가구 대상 아파트로 하는 겁니다. 표본 수가 KB가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네. 예, 그건 또 아파트니까 여기 또 감정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단독 다세대를 네, 또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파트만 볼 때는 당연히 KB가 좋은 것들이고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시장 볼 때는 좀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사 방법이 다른데 한국감정원은 조사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르바이트죠. 예, 아르바이트가 월 1회 이상 실거래가하고 유사 거래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실거래가는 바꿀 수 없겠지만 유사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유사거래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공산품처럼 딱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되게 되면은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되는데 실거래가 매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랑 유사한 것들이 거래가 됐으면 그거 시세를 유추해가지고 이 정도 할 것이다라고 쓰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개업소예요. 실거래가랑 호가랑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호가는 중개업자가 잘 알고 있죠. 매수호가, 매도호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화나 팩스로 조사한 다음에 추가 조사하는 것들. 이게 인터넷으로 입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중개업소 가시면요. 뭐 직방, 뭐 협력업체라는 것도 있고 부동산 114 협력업체라는 것들도 있고 하면 리브원 협력업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리브원 KB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KB 그 리브원인 통계를 매주 월요일마다 입력을 해요. 제가 봤거든요, 한번. 그 월요일마다 입력해 주는 그런 중개업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그런 데 업체 가면요. 이번 주 뭐라고 입력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다 보합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많이 올라간 적들은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분들이 중간을 많이 입력하시는데 올라간 지역들은 진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지는 지역들은 진짜 거래가 진짜 안 되는구나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제 블로그 칼럼에다가 잘 써놨습니다. 제목이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요 한국감정원과 KB 부동산 지수 중 어떤 데이터를 더 신뢰하시나요? 라고 제가 두 데이터를 이제 비교한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고, 어디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두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분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호가를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제 지역 카페 같은 데서 보다 보면 공인중개사분이 우리 동네에 너무 호가를 낮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고 집주인들이 불만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중개업자에 좀 주관이 들어가긴 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도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 입장을 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게 너무 힘드시겠다.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기사가 나면 이제 보나마나 중개업자들이 뭐 가격을 장난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또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그 지역의 그 집주인들은 중개업자가 우리 집을 너무 맞아요. 낮게 가격을 후려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중간에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수자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쪽 또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요. 매도자 편을 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제도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업자처럼 보이는 거고 진짜 업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제도권 전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욕을 먹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개업자
다들 없잖아요. 아무튼 연구원으로서 중간에 낀 연구원으로서 제가 이제 동변산령을 좀 느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 감정원은 한국 감정원대로 KB는 KB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지수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시장이 그렇구나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조금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의도가 뭘까? 근데 이것들이 아마 평균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가 나올 때는요. 그 지역의 평균에 영향을 줬던 구체적인 단지를 찾아갔고요. 그 단지만 집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도 KB나 감정원에 다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서 내 단지는요, 내가 관심 있는 단지는 여러분이 직접 챙기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시세가 늘 나오니까 실거래가 보시고 중개업자한테 물어보시고 올라갔다?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도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면요. 그냥 무조건. 저도 지금 하루에 한두 통씩은 꼭 중개업자분들이랑 통화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물건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근황이 왜냐면 저는 이제 지수를 맨날 보니까 많이 올라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도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워낙 재건축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지금 어떤가 전화해보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압구정동 전화해봤더니 이게 속도가 막 빨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위도 구성 안 했던 단지들이 막 추진위 구성해갖고 서로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악수하고 으쌰으쌰하고 잘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관심 있는 단지 이렇게 찍어놓고 중개업자분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부동산 공부가 저절로 된다. 예,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이제 기사의 요지는 이게 한쪽은 0.53이나 상승인데 한쪽은 0.02로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하니까 네. 이 한쪽의 그러니까 그 수치만 참고하다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수치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건 진짜 뭐냐면은 이게 어떤 단지를 받냐에 따라 하는 것들이고 대통령님은 수치 안 보셨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치를 이제 보고 안 한 거죠. 참고해서 왜냐면은 하셨겠죠. 네. 수치를 봤으면 왜냐면 감정원 시세도요 올랐거든요 계속.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감정원 수치로도요 전세 시세는 59주째 똑같이 올랐습니다. KB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59주 동안 안 보신 거예요, 수치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보고하신 분이 안정이 됐습니다라고 멘트를 달아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치만 보더라도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나 이분들이 안 보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팩트잖아요, 이거는. 감정원이랑 KB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것들은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들인데 똑같았는데도 그걸 안 보신 것들이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네. 첫 공공 재건축 어디? 신미 아파트에 쏠리는 눈. 11월 조합 설립 추진 중 공공 재건축 같이 되면 금상첨화. 지난해 이미 SH와 공동 시행 방식 추진 결정. 국토부 서울시 공공 재건축 TF 운영 8월에서 9월 선도 사업지 발굴 예정. 네. 그 공공 재건축이라는 말이 좀 지난 며칠 동안 좀 이슈였어요. 이거를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단지들도 있었고요. 네. 신미 아파트?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신길동에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이건 조금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요. 81년도 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40년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130세대 총 4개 세대고요. 꽤 비싸네요. 바로 해본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신길 뉴타운 안에 조그만 단지예요. 그쵸? 아마 제가 유튜브 멤버십에 보면은 신길 뉴타운 답사한 거에 신미 아파트 나와요. 제가 찍어뒀으니까 네. 한번 공부하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것들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아파트는요,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울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공공의 힘받아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보진 않았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집주인들이 아마 단합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많은 세대를 갖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했을 때 그냥 이게 동의 받기가 쉬운 것들이.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나라 땅들이 포함된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좀 동부 이천, 아니 서부 이천동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중선 아파트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소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부는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에서 자발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공공 재건축이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집주인들, 그러니까 이 건물 아파트 주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공공의과 아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집주인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공공 재건축으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40년이 됐는데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운상가. 예, 네. 옛날 오선시장에 하려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서울 경찰청 바로 옆에 서서문 아파트 있어요. 저희 아이 학교 근처라서 자주 지나가는데 이화여고 다녀요? 아니 근데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거기 아파트 볼 때마다. 굉장히 진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있구나 하고. 공식이 없어 근데. 그리고 그런가요? 밑에 상가가 또 끝내주잖아요. 네. 먹을 때 맛집. 다 맛집이에요. 아무튼 그런 아파트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공이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도 찾아보면 그렇게 낡은 아파트들, 그리고 또 저기 제가 한국 갤럽 있을 때 사리터널 바로 건너편에 대성 아파아트라는 데가 있어요. 대성고등학교, 네. 대진고등학교인가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40년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람 살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아파트들 서울시나 나라에서 좀 인수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공동 재건축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면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압구정동 구연대 구역 있잖아요. 거기는 가운데 이렇게 T자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는 또 서울시 거예요. 거기는 이제 공공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워낙 민간이 힘들이 좋고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도 나름대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협소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협소를 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못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린다. 그럼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잘 가는 단지들 지금 공공대공 찾아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못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돈 주면서 좀 계획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공공이 갖고 되면 갖고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새 아파트만 가지면 그냥 좋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공공이익 다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말씀해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것도 다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수색 증산 5억 로또 청약에 6만 명 몰렸다. 와우. DMC 사고 평균 경쟁률 82.5대 1. 주변 시세보다 5억 저렴하고 전세난의 실수요자 대거 몰려 신혼 특공 접수도 2만 건 육박. 소장님이 여러 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해보시라고 주변보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곳 맞죠? 그렇죠. 제가 아마 둔촌 주공 아파트만큼이나 네. 많이 언급한 단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DMC 이제 수색 증산센터 같은 경우는 저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또 올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제가 5년 전부터 장인 뉴타운과 더불어서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10군데 이렇게 추천해드린 적도 있어요. 10년 후에 가격이 많이 변해된 지도가 아마 뭐 조선일보 트렌드쇼에서도 벌써 4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5년 전부터 제가 쓰는 장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수색 증산 뉴타운을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시 평균이 그때도 2,500, 2,600 그때 했을 텐데 2천만 원 이하로 분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제 말대로 2천만 원 이하로 분양을 했죠. 예. 그러니까 허구에서 하는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 세 개 단지를 한 날 다 동시에 한 거예요. 보통 한 날 안 하거든요. 리뷰전 할까봐. 그래서 한 날 했는데 이게 다 따로 청약을 한 거예요. 합치게 되면 6만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순위 청약 통장자들이 많다는 것들이고, 여긴 또 저것도 특별공고면 또 거기도 또 몇만 세대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입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가격이 무엇보다 싸고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똑같은 식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새 아파트 수요가 많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좋은
부른 단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으면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집 안 사도 돼. 집 팔 필요 없어요. 그냥 전세나 월세 돌아다니셔도 돼요. 돈이 많은데 돈이 없을수록 정말 돈이 없을수록 내 집은 아파트로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좋은 저는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왕 사는 거면은 새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양질의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준 것들은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 매일경제 기사고요. 법인 형태 다주택자들 상당한 물량 내놓을 것. 기재 차관 8사 공급 대책으로 패닉 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 차관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잠깐 읽어볼게요. 네.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단기 임대주택 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기한이 말소되면서 해당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본다.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구매를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기획재정부 차관님이시죠. 굉장히 네. 뭐 명석하신 분이실 거고, 네.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많이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고위 공무원분들도 만나고 또 공공 그런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분들 자문도 했습니다.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잘 모르세요. 네, 솔직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장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마 시장을 모르고 나오는 정책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많은 또 자문 교수진들이, 자문 또 그런 또 위원들이 있겠죠? 아마 그분들의 일부 말을 듣고 전국이 다 그러려겠거니 하면서 예, 그렇게 규제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바로. 법인 투자. 그러니까 법인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매매 시세 때문에, 차익 때문에 투자를 하는 상태일 텐데, 지금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장이 문제가 된 것들이지, 법인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시장들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단기간 올라가는 것들은 있는데, 그 단기간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과연 투기 때문에만 올라갔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전에 혹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다른 지역에 올라갈 동안에 못 올랐다가 투자자가 좀 몰리면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그냥 어떻게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분석 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다 투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나요? 서울 아파트를요 법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샀다 팔았다면서?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지금 서울에 그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 법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뭐 아주 미세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수치고요. 서울은 그리고 한 번 사면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책을 보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의 최대 장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간 샀다 팔았다 해도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매력입니다. 양도소득세. 근데 지금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매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보면 될까요? 일단 올해 안 나오면은 네. 안 나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매물이 나올 지역들은 지방입니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은 매물 내놓겠죠. 그리고 좀 싼 물건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으로 샀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갭이 적은 아파트들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재건축 같은 거 나올 텐데 아마 장기간 보유해도 되는 것들은 안 팔 거고요. 정말 단기간 투자해서 수익을 볼 것들만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원래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격이 못 올라갈 지역들이었었는데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더 깊이 내려가겠죠. 근데 아마 안 팔 것들은 계속 안 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조급증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은 또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패닉 바잉이 될 것 같아요. 또. 오를 곳은 오르고 네. 내릴 곳은 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20년 동안 반복하는 말입니다. 예. 결국은 올라갈 타이밍이 있고 내려갈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비규제 지역일 때, 규제가 없을 때 가능한 것들이고요. 규제를 하는 동안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갈 때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 서울 뭐 이런 뭐 아니면 주요 입지 이렇게 탁 찍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결국 오를 곳은 오르고 내릴 곳을 내려서 가격을 총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다 평균으로 내서 안정됐다고 하실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오를 곳만 오르게 되면 양극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될 곳이 빠지고 있고, 오르면 안 될 곳이 오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거 굉장히 격차가 심해질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비싼 지역 사시는 분들하고 싼 지역 사시는 분들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생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믹스라고 하는 게 저는 경제적인 수준들을 통일시키는 것들보다는 사고의 틀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요. 일반인들끼리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30, 네. 4050 나누고 네. 남자 여자 뭐 좀 뭐 무주택자 유주택자 뭐 세입자 뭐 임대인 뭐 이렇게 다 막 뭔가 분리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대결구도 자꾸 가니까. 네, 저도 근데. 조금 그런 건 되게 근데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뭐 2002년 월드컵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냥 다 뭉치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좋은 현상들일 텐데 지금 공통된 이슈가 다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동산만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집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 집값이 안 올라간 사람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심리적으로 더 뭐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투기를 얻게 된다는 그런 취지는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인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심화시키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투기꾼들을 지지하는 뭐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편이에요. 오히려 저는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 것들이지 양극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야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였을 텐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주식이라든지 금융권에서 하지 못한 일반 중산층들한테 재산적인 증식을 만들어준 시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나쁜 행위로 그냥 탈바꿈을 해버린 것들입니다. 주식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부동산 투자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임차 시장이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임차 시장을 존재해 주는 만큼만 이익을 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임차 시장을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수익은커녕 불이익을 주다 보니까 그 시장을 존재하게 해야 되는 지금 존재할 가치들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회적인 불만이 생기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층들은 집이 없는 층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집 투자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임차 물건들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뭐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하고 일반인들 마음이 다르고, 투자 대상에 다루는 방법들도 다른데, 이것들을 동일한 잣대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투자자들은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투자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지금 단기 투자를 하는 지역들과 장기 투자를 하는 지역을 똑같은 잣대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 정책들, 규칙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하고 자꾸 언밸런스가 되고 오히려 시장을 더 괴란시키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시장님? 네. 아무튼 지금 비가 굉장히 사상 최대로 제가 살아온 역사상 가장 길게 오는데요.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